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의 207페이지를 펴보세요. 언어와 의미 20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0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문장의 통사와 의미라고 해서 제 1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문장의 통사와 의미.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쪽이 10.1에 보면 이제 문장의 통사 구조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구조 의미론이라고 나왔죠. 의미론 중에서도 이제 구조를 따지는 게 말 그대로 구조 의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자, 1번 구조 의미론의 문장 분석이라고 나왔죠. 이 소시르가 이제 대표적인 프랑스의 언어학자죠. 소시르. 소시르는 단어들도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통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다. synthetic relation, 그다음에 패러다임이죠. 여기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에 관련된 그런 그 관계죠. 그래서 블룸필드는 더 큰 문법적 구조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는 언어 형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08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의미론에서는 이제 직접 그 성분 분석, 우리가 IC라고 하죠. IC. 영어로 하면 이제 immediate, 직접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는 constituent의 약자, 그 글자의 약자죠. IC. 그래서 즉각적인 구성 요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직접 구성 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손가락이다. 그러면 손가락이라는 게 있으면 손과 가락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I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밑에 보면 밑에 208쪽을 보고 있습니다.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 빨간 사과가 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로 분석이 되겠죠? 빨간 사과는 당연히 빨간과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는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로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직접 성분 분석 방식하면 이게 이제 분석식 양분법. 말 그대로 이제 분석이죠, 분석. 이 분석은 이제 이렇게 계속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 나오는 게 있죠. 그 빨간 사과가. 그러니까 지금, 빨간 사과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빨간과 사과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 이거는 이제 아주라는 게 하나 있고, 탐스럽게가 또 있고, 익었다가 또 있겠죠. 자, 그걸 다시 이제 연결시켜서 이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가 또 이렇게 되겠고,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걸 이제 그 분석식 양분법이라고 하고요. 도해식 분석법은 이제 이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 이거를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빨간과 사과가죠. 그다음에 아주 탐스럽게 아주가 탐스럽게를 또 꾸며줬죠. 익었다 그러면 아주 탐스럽게는 또 익었다를 꾸며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를 또 꾸며주겠죠. 이런 걸 도해식 분석법이라 하고요. 환치식은 이제 이렇게 도표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 208쪽의 밑에 제가 일일이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일단 빨간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 자, 이 문장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빨간 사과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탐스럽게 익었다는데 그러면 다시 이 빨간 사과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아주 여기서 또 끊어지고 탐스럽게 또 끊어지고 익었다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은 뭡니까? 빨간 사과가는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사과가죠. 사과가. 그 다음에 이 사과는 어때요? 아주 탐스럽게니까 탐스럽게. 그다음에 익었다.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수식하는 거니까 별 중요한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하면 사과가 탐스럽게도 또
중요한 뜻이 아니죠. 익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환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치식 양분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209쪽에 보면 이제 구조 의미론에서는 직접 성분을 분석해서 문장의 구조를 내심, 외심 구조로 분류하거나 1차, 2차 구성으로 분류했다. 내심, 외심 구조는 직접 성분과 구조의 통사적 기능이 동일한지가 기준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조의 그 통사적 기능이 같으면 내심, 다르면 외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내심을 이제 엔도센트릭이라고 영어에 나오죠. 209페이지의 넷째 줄에 엔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이라 우리가 내시경을 엔도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안쪽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엑소센트릭, 엑소가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심이 되는 거죠. 엑소센트릭이라고. 엑소센트릭, C죠, C. 이게 이제 외심이죠. 그래서 빨간 사과는 그 직접 성분 분석 성분 중 하나인 사과가처럼 주어로 기능함으로 내심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탐스럽게 익었다도 익었다와 같이 서술어로 기능하니까 내심 구조죠. 그러나 사과가 익었다는 직접 성분 사과가나 익었다와 달리 주술 구성, 주어와 수어의 구성이니까 외심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사과가, 그러니까 빨간 사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빨간 사과가 하면 당연히 사과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되면 이거는 쥐변이죠. 이거는 핵이죠. 그다음에 탐스럽게 익었다 같은 경우도 보면 익었다가 포인트죠. 탐스럽게 익었다를 보면 그러니까 익었다가 Y가 되면 이게 핵이고 탐스럽게가 이게 X가 되고 이거는 이제 쥐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사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빨간 사과가 이게 이제 내심 구조가 되는 거고요. 탐스럽게 익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내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심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사과가가 탐스럽게 익었다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외심 구조라고 합니다. 외심 구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심 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장의 그 바깥을 본다. 외심이니까. 그렇죠? 내심은 안쪽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를 보세요. 자, 2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누렇게 익은 벼가 눈에 가득하다. 이런 경우는 누렇게가 익은을 꾸며주죠. 그 다음에 이 누렇게 익은이 다시 벼가를 꾸며주고 논해가 가득하다를 꾸며주죠. 보세요. 누렇게 익은 벼가 논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면 이 누렇게가 익은을 꾸며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은 다시 벼가를 꾸며주는 거고. 그렇죠? 벼가를 꾸며주고. 자, 그다음에 논해가 가득하다를 꾸며주고. 그러면 누렇게 익은 벼가는 논에 가득하다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차 구성이라는 거예요. 1차 구성은 뭐냐면 주어와 수어의 관계, 주술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수식 관계가 주로 2차 구성이에요. 누렇게가 익은을 꾸며졌죠? 2차 구성. 자, 2차 구성 무슨 관계? 수식 관계. 누렇게 익은 벼가를 또 꾸며졌죠? 2차 구성. 자, 2차 구성 무슨 관계? 수식 관계. 논해가 가득하다를 꾸며줬죠? 2차 구성. 2차 구성 무슨 관계? 수식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문장의 유형이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문장은 단문,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이에요.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장. 그 다음에 복문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문이 이제 다시 또 두 개를 나눠지는 거죠. 접속문과 내포문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접속은 다시 이제 대등과 종속을 나눠주고요. 대등은 이제 뭐뭐 하고 뭐뭐하니, 종속은 이제 뭐뭐 하면이라든가 뭐뭐 할 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종속이겠죠. 이건 이제 뭐뭐 하고 뭐뭐 하니 이런 것이 대등이고. 그다음 내포문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문장이라고도 하죠. 내포문을. 그래서 이게 다시 명사절 내포문, 관형절 내포문, 부사절 내포문이다. 자, 문장 기본 형식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되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아니다, 되다 앞에 나오는 거, 아니다, 되다 앞에 나오는 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 보어를, 예를 들어서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럼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서술어가 되겠죠? 선생님 이게 이제 보어죠. C죠, C. 컴플리먼트. 보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1쪽에 변형 생성 의미론의 문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를 펴보세요. 211페이지를 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변형 생성 의미론, 이게 이제 1950년대 촘스키의 등장으로 시작된 변형 생성 의미론은 그 원리 제시와 규칙화를 통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 밑에 단락을 보세요. 변형 생성 의미론에서는 뭡니까? 그 언어의 모든 문장의 집합, a set of sentence로 보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모든 문장의 집합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장의 생성 과정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변형 생성 의미론의 이론적 배경, 언어학적 배경은 모어 화자의 직관, 언어학자의 문법 지식을 중시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그 구조 의미론에서 말하는 직관이라든가 문법 지식을 배격하는 거, 이것과는 반대가 된다는 거죠. 구조 의미론에서는 직관이나 문법 지식 배경, 또 철학적 배경으로는 이성주의 언어관에 따라 언어 능력의 천부성, 이건 하늘이 부여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미론, 경험주의 언어관과는 또 대조적이고요. 심리학적 배경은 이성주의 심리학에 따라 생성적인 언어 습득 과정을 주장하죠. 자,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자극 반응 과정. 그러니까 보통 SR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극 반응. 그래서 이 S라는 게 스티뮬러스고요. R은 리스판스죠. 그것에 이제 또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변형 생성 문법에. 자,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니을 논리학적 배경은 형식 논리와 언어의 자연 논리에 따라 분석의 명사성을 강조한다. 명시성을 강조한다. 명시라는 건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명시성.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언어의 비논리성과 또 반대.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학과는 또 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형 생성 문법의 의미론의 이론적 배경,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서 6번, 211쪽에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2쪽으로 가보면 변형 생성 의미론은 구조 의미론과 달리 분석에 도움이 된다면 모어 화자의 직관이나 언어학자의 문법 지식 등도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인간의 무한한 문장 생성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인간만의 능력인 것도 이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의미론에서 인간의 언어는 경험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해서 습관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변형 생성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장을 공부할 때 뭐 어떤 뭐랄까요? 문장을 잘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어, 밑에 뭐는 넘어가고 8번 부분 213쪽부터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아이가 밥을 먹는다. 8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기읍부터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요. 자, S, 그다음에 NP 플러스 VP.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NP라는 건 명사구예요. 명사구. VP는 동사구. 이게 좀 필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 NP는 이제 나운 프레이스라고 하죠. 동사구니까 동사구는 벌브 프레이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S라는 것은 이제 센텐스를 말하겠죠. 문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P는 이제 이거는 명사 구죠. 이거는 명사 플러스 이제 K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사고 K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사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에 이제 뭐가 붙는 있는 이가라든가 뭐 을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이제 영어에서는 K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디귿번에 VP는 동사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사구 플러스 동사, 명사구 플러스 동사.
그다음에 V는 동사죠. VST 플러스 AUX 이게 뭔 말이냐면 ST라는 건 스템의 머리 글자고 어간. 원래 이제 이게 줄기란 뜻이죠. 스템이 그러니까 말의 줄기 어간이고 AUX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동사라고 하는 것의 어간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어미 형태죠. 이게 이제 약간 조동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건데 어미. 그다음에 그 어미는 이거는 T 플러스 SE라고 나왔죠. SE. 그러니까 이 SE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를 그 종결시킨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결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일종의 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SE라는 것은 어미. 이게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T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제를 의미하는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파른 문장을 만들기 위한 구절, 구조, 규칙인데, 문장 S, 센텐스라고 그랬죠? 명사구 NP, 나운 프레이즈와 동사구 VP, 벌브 프레이즈. 명사구는 명사 N과 조사 K, 조사예요. 조사는 이제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K라고 쓴 겁니다. 동사구는 명사구와 동사로 바꿔 쓰고 있다. 동사는 다시 용언의 어간, VST, 어미, AUX.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통 이제 AUX는 이제 어미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라는 것도 영어에서는 뭐 따로 이렇게 표현이 쓰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시제와 종결 어미로 나누는데 수형도 나무 형태 그림. 자, 아이가 밥을 먹는다 9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S가 있고 S가 다시 이제 NP와 VP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 NP가 있고 여기가 VP가 있어요. 자, 이 NP는 다시 N과 SM. 그다음에 VP는 다시 NP와 V. NP는 다시 N과 OM. V는 다시 VST와 AUX. AUX는 다시 T와 SE. 자, 이걸 이제 우리말로 여러분이 좀 옮겨 주시는 게 좋아요. S는 문장. 자, NP는 명사구. VP는 동사구. 이렇게 필기 하세요. 자,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자, SM이라고 그랬지. 이거는 이제 SM은 주격 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S라는 게 주격, 서브젝티브의 의미겠죠. 이 주격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조사의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사는 명사과 동사, 명사구는 다시 명사, OM은 이게 목적격이, O가 옵젝티브겠죠.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OM은 그렇게 쓰시고, VST는 이건 어간이라고 쓰시고, 어간. 그다음에 AUX가 어미라고 그랬고, T는 시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SE는 종결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쓰여진 걸 보시고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명사로 쓴 N이 I가 되는 거고 SM 이게 이제 주격조사라고 했죠. 가 N 밥이죠. 명사 OM 목적격이니까 을. 자, 동사의 어간이니까 먹. 그다음에 T 시제니까 는. SE는 종결함이니까 다. 그럼 이때 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제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선어말 의미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제 선언말함.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214쪽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밥을 아이가 먹는다. 그래서 X, MP1, MP2, Y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다시 X, NP2, MP1, V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밥을 먹는다를 밥을 아이가 먹는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가 밥을 먹는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여기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목적을 앞에 써요. 밥을 아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밥을 아이가 먹는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보면 아이가 밥을 위치가 일반적인 문장과 다르죠.
아이가 와 밥을 의 위치가.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문장의 변화를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문장의 통사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의 10기획과 같은 변형 규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X가 있고 Y가 있겠죠. 근데 이 X에 NP, 명사구 1이 있고 명사구 2가 있다는. 그러니까 명사구 1이 I가가 되는 것이고 명사구 2가 바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I와 가로 나눠지고 바블은 밥과 을로 나눠지는 거죠. 가는 주격조사, 을은 목적격조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앞에 나올 수 있다. 자, 기본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21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기본 형식은 하늘이 푸르다. 214쪽 보세요. 무엇이 어떠하다. 바람이 분다. 무엇이 어찌하다. 철수가 반장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준호가 책을 읽는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무엇이 무엇이 되다.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되다나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은 보어라고요. 215쪽에는 이제 변형 생성 의미론에서 이제 생성 규칙. 그래서 S 문장은 NP 플러스 VP 아까 이야기했죠. NP는 명사고 VP는 동사고. NP는 명사구라고 그랬죠. 215쪽 보고 있어요. 12번에. 이거는 명사 플러스 K는 아까 얘기했죠. 조사. SM은 주격, OM 목적격. SCM이라고 할 때 SC는 이제 보어를 말해요. 이 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컴플리먼트. 이 보어를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보어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격, 그다음에 목적격, 그다음에 이제 보어격입니다. 보어격. 그다음에 이제 동사구는 그 명사구 플러스 동사 이렇게 써놨죠. 동사구. 그다음에 동사는 어감 플러스 어미. 동사의 어감은 동사에다가 이렇게 st가 붙 이건 어간이라고 그랬죠. 어간. 그다음에 adj 형용사의 어간. 그다음에 n 플러스 vm 서술격 조사. 이거는 이제 뭐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보통 조사는 활용이 안 되는데 이다만 활용되죠.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AUX 이거 어미라고 했죠. 시제 플러스 종결함. 프리 현재, 패스트 과거, FUT 미래. 그러니까 이 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죠. 프레젠트. 미래는 퓨처겠죠. FUTUR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DEC 뭐 INT 뭐 EXC 이런 것들인데 이것까지 뭐 다 영어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DEC는 평서, INT는 의문 이렇게만 좀 눈으로 많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약자인지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 것들은. 자, 문장 및 주어 명사구의 수용도. 문장은 명사구, 동사구. 명사구는 명사와 SM 주격조사. 하늘, 철수, 이가. 디귿의 규칙은 동사구의 구조를 규칙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구를 자, 괄호로 묶은 것은 명사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명사구가 목적을 하면 결합하는 조사 K는 목적격 조사 OM이 되겠죠. 보어라면 보어격 조사 SC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동사구는 명사구와 동사 216쪽입니다. 근데 이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OM, 목적격, SCM 이거는 그 복격이라고 했죠. 보어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명사구 없는 동사구는 그냥 푸르다, 분다, 반장이다. 이거는 명사구가 없는 동사구죠. 그러니까 VP인데 이게 V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의 구조는 11 보세요. 11 리을과 11 미음 형식의 문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11 거기 보세요. 여러분 교재 214쪽에 보면
준호가 책을 읽는다. 이게 10일 니을이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10일 미음이죠.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 니은은 기역에서 디귿의 문장 형식. 그 214쪽 기역 하늘이 푸르다. 니은 바람이 분다. 디귿 철수가 반장이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미음은 이렇게 났죠. 이것은 그 용언의 어간을 만드는 규칙이다. 이게 났죠. 용언의 어간을 만드는 규칙. 이게 이제 그 215쪽에 지금 기역니은, 디귿니을, 미음 거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명사와 서술격 조사가 결합해서 용언의 어간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어, 보통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서술격 조사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특이하게 조사이지만 활용이 돼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2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자, 217쪽. 자, 217쪽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서술어의 수용도죠? 동사 서술어, 니은 형용사 서술어, 명사구 서술어. 그래서 동사 서술어는 동사가 동사의 어간과 AUX 어미가 있다. 이건 다시 시제와 SE 종결 어미가 있다. 그다음 형용사는 이제 동사가 동사의 어간과 어미, 동사의 어간은 ADJ. ADJ는 형용사를 말해요. 형용사. 형용사. 우리가 이제 어젝티브라고 하죠, 영어로. 형용사를 말합니다. 이게 형용사의 어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T, 시제 E, SE. 여기 시제에 이렇게 나온 것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없다는 거죠. 프루라는 말에 그냥 다가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구 서술어는 동사, 동사의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어간은 N, 명사, VM. VM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라는 것이 붙었으니까 이제 그 서술격 조사 그 반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장이 반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반장이 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서술적 조사가 되겠죠. 반장이다니까. 그러니까 이가 있으니까 뒤에는 시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다 다만 붙으면 되니까 이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확대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수식 구조. 이건 꾸며주는 거죠. 수식 구조는. 자, 보세요. 218조. 세체 건가방 어느 나라. 기획본 나오죠. 그다음에 나의 친구 수학이 기쁜 불굴의 용기, 아름다운 사람, 따뜻한 마음, 가는 세월. 16은 모두 관용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예이다라고 나왔죠. 관용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예다. 그러니까 새가 책을 꾸며준다는 거죠. 헌이 가방을 꾸며준다는 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 가방. 어느 나라는 뭐겠어요? 어느가 나라를 꾸며주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애가 친구를 꾸며주고 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역의 세헌, 언어는 관형사고, 니은은 명사, 대명사 등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붙으면 다 이게 관형격 조사. 여러분 그 16 니은 218쪽에 거기에 나 다음에 의 동그라미, 수학 다음에 의 동그라미, 불굴 다음에 의 동그라미 없어요. 그거고 16 디귿은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자가 붙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따뜻한 가는 세월. 이런 거 다 니은자가 붙었잖아요.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 원래는 아름답다 형용사지 않은 니은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형형 어미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뜻한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마음이니까 이 니은이 마음을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관형어를 사용한 수식 구조의 구절 구조 규칙을 보면 명사구 이거는 ADN 이게 이제 관형어예요. 관형어 플러스 명사. 명사구라는 게 관형어 플러스 명사.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 이러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붙으면 구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어하고 명사가 붙었다는 거죠. 이게 명사구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명사구고 새 책도 명사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일 때도 있고 명사와 그다음에 그 ADNOM 그러니까 일종의
관형형 어미를 이제 이렇게 ADNOM이라고 써요. 이런 건 여러분이 눈으로 많이 익히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사의 어간과 ADNOM, 관형형 어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러면 아름다우에다가 니은이 붙었다는 어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219쪽. 이걸 보시면 관형어를 사용한 수식 구조, 관형사, 명사구는 ADN, ADN이 뭡니까? 그 ADN 플러스 이제 N이죠. 세 책이죠. 그러니까 ADN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형사를 그 ADN이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ADN 관형사.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취업 플러스 관용화소, 명사구, ADN, 관형사, 그다음 명사. 관형사는 다시 명사와 ADNOM,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격 조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용언 플러스 관형화소, MP는 ADN.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관형사 플러스 명사인데 관형사는 다시 뭐예요? 동사의 어감과 ADN이 관형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시 동사의 어감과 ADN을 관형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동사의 어감. 그래서 가다, 어간과 은이 붙었다는 거죠. 자, 219쪽입니다. 빨리 달린다. 219쪽을 보세요. 빨리 달린다. 이거는 당연히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있겠죠. 빨리 밥을 먹는다. 마찬가지죠.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밥을 먹는다. 운동장에서 달린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매우 빨리 달린다. 아주 새나라.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기역에서 디귿은 부사어가 서술어나 서술어가 포함된 동사구를 수식하죠. 왜냐면 빨리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빨리라고 하는 것이 달린다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사어죠. 그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달린다도 빠르게가 부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달린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장에서가 달린다를 꾸며주고 식당에서가 밥을 먹는다를 꾸며준다는 뜻이겠죠. 매우 빨리 뭐 이런 거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가 빨리 꾸며주고 매우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주고 아주 새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주가 새를 꾸며주고 이 아주 새가 다시 나라를 꾸며주는 거죠. 아주 부사가 그대로 이제 부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9쪽 부사어를 사용한 수식 구조의 부절 구조 규칙. 자, 문장은 여기 지금 S는 문장이에요, 문장. 이거는 명사구. 그다음에 ADV P죠. 플러스 VP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구는 아까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P라는 거는 이제 프레이스를 가리켜요. 프레이스 구. 이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동사구죠. 그러니까 ADVP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관형사 ADV라고 했죠. 관형사구가 된다는 거죠. 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 플러스 관형사구 플러스 그 동사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관형사구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부사어일 때는 이제 ADV니까 이때는 이제 그 부사가 애드벌브거든요. 이때는 이 애드벌브의 ADV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부사, 그다음 부사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관형사는 ADN이라고 하죠. ADN. 관형사. 관형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ADN이고 여기서는 ADV니까 에드벌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사어를 사용한 수식 구절 구조 규칙 219쪽에 나오죠. 문장은 명사구, 부사구, 동사구. 자, 넘기세요. 자, 220쪽을 넘기시면 동사구는 ADV, P 플러스 V. 이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구라는 뜻이에요. ADVP 플러스 V, 부사구. 그다음 동사구는 ADV, 그 뭐예요? ADV니까 애드벌브죠, 부사. 그다음에 ADV, 이건 이제 관형사라고 그랬죠? 동사.
명사는 ADV 부사 플러스 어, 아 부사구는 ADV 플러스 ADV 플러스 V니까 이 ADV는 부사죠 부사. ADV 부사.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익히셔야 돼요. ADV는 adverb. 이거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adverb.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부사어를 사용한 구조를 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문장이 명사, 그다음에 부사구죠. 자, 식당 예서를 보면 이게 부사구잖아요. 이게 다시 식당과 예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예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초속격조사. 예서를 초속격조사라고 합니다. 동사구. 그다음에 동사구는 다시 부사구. 부사구는 동사 어간과 ADVM. 그러니까 ADV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형 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ADVM이라고 나오는 건 부사형 어미. 그래서 빠르에다가 개가 붙었죠? 이 개가 부사형 어미라는 거. 달린다. 그다음에 부사어 수식, 동사구는 부사, 동사.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면 매우가 부사, 빨리도 부사, 달린다 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구죠. 부사구가 아니라 동사구죠, 동사구. 그 달린다가 나오니까 동사구라고 할 수 있죠. 매우와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주니까 동사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주 새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관형사, 그다음에 새. 여기 보면 아주 새 나라. 새가 관형사, ADN. 나라, 명사. 아주, 이건 부사겠죠. 부사와 부사 사이에 관형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0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나머지 부분을 강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